자, 지금부터는 조금 쉬운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듣다 보면 저렇게 하면 뭐 안 된다고 하던데 저게 좀 별로라고 하던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잠깐 참으시고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 제가 이런 전략을 드리는지. 그리고 이 전략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쉬울 수밖에 없어요. 자, 방문자 증가를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야 됩니까? 보세요. 지금 아까 봤던 거죠. 이 총 조회수라는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검색해 보느냐를 알려준 수치라고 했어요. 키워드 마스터라는 곳에서. 그럼 내가 이제 블로그 초보인데 내가 이제 글을 써야 돼.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때 제주도 여행 56,000, 제주도 여행 추천 890, 제주도 여행 추천지 4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 나는 어떤 소재로 글을 쓰는 게 방문자 증가에 유리할까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유리할까요? 자, 그냥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1번이지, 1번.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니까 내가 다루면 당연히 방문자 증가에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인기 있는 키워드와 인기 없는 키워드 중에 우리 초보 블로그는 뭘 써야 된다? 뭐다? 인기 없는 키워드를 써야 돼요. 왜? 경쟁자가 있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초보자들이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키워드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글을 잘 써야 돼요. 검색 의도에 맞고 이제 우리가 블로그를 그동안 배웠던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잘 반영시켜서 글을 써야 상위 노출이란 걸 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인기 많은 키워드를 내가 썼다 해도 상위 노출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 글이 100위 밖이야. 그럼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그런 멋진 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방문자는 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초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인기가 없는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제가 상위 노출을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상위 노출이라는 개념을. 홍길동과 임꺽정이 있습니다. 홍길동과 임꺽정. 물 한 잔 좀 마시고. 네. 홍길동은요, 요 두 사람을 이제 기억하세요. 이 두 사람을 딱 기억하고 앞으로 키워드가 됐든 여러분들 상위 노출 블로그를 소재를 찾을 때 이것만 딱 기억하고 접근하면 굉장히 쉽게 선별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려면 이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홍길동은 누구냐면 블로그 운영을 10년 넘게 한 사람이에요. 포스팅도 3,000개 넘게 써보고 글을 정말 잘 쓰고 로직 이런 것들도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길동은. 자, 임꺽정은 우리처럼 이제 블로그를 막 시작했어. 블로그를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블로그를 많이 안 써봤어. 글 자체에 대한 어떤 실력도 좀 부족하고 키워드에 대한 감도 없고 상위 노출 로직도 잘 몰라. 자, 이런 사람을 임꺽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면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아까 제주도 여행이라고 했나요? 제주도 여행이라는 글을 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홍길동과 임꺽정 중에 누구를 1등으로 세우실 겁니까? 여러분들이라면. 홍길동과 임꺽정 중에. 지금 요런 식으로. 당연히 홍길동을 세우실 거예요. 맞죠? 누가 봐도 검색 의도에 맞고 혹은 양질의 포스팅을 쓸 확률이 높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임꺽정이야. 그냥 임꺽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임꺽정이면 홍길동하고 똑같은 소재로 글을 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네이버는요 이미 이렇게 줄을 세워놨어요. 사실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홍길동, 임꺽정 이렇게 이미 등급을 매겨놨어요. 이렇게 두 개로 매긴 건 아니지만 크게 홍길동, 임꺽정을 미리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걸 블로그 지수라고 하죠. 등급을 다 매겨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등급이 낮은 우리 임꺽정은
홍길동하고 붙으면 이긴다고요, 진다고요? 못 이긴다고 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찾을 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홍길동을 피하자. 아시겠죠? 지금 앞에 이론이 이해되셨으면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지.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인격적인 걸 그냥 인정을 합시다. 등급이 아예 완전 낮은 사람들이에요. 초보니까. 자, 그러면 홍길동하고 붙어봤자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전제하고 앞으로 키워드를 찾을 때 홍길동을 피해야겠다 생각하고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느낌인 거지. 홍길동을 피한다는 건 홍길동이 안 쓸 것 같은 거, 안 썼을 것 같은 거, 홍길동이 안 좋아할 것 같은 키워드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조회수만으로만 보시면 돼요. 조회수만으로. 제가 진짜 쉽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보지 말고 이것만 보세요. 조회수 기준으로 홍길동이 안 쓸 것 같은 거, 안 좋아할 것 같은 키워드를 찾자. 자, 실제로 한번 봅시다. 이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우리 왕초보, 인꺽정, 우리는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좋겠습니까? 다시 1, 2, 3번으로 해볼까요? 자, 어떤 접근을 한다고요? 홍길동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를 본다는 거죠. 자, 홍길동은 제주도 여행이라는 56,500조회수를 가진 키워드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건 자기가 썼을 때 상위 노출되면 조회수가 엄청 올라갈 확률이 높은 키워드잖아요. 그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럼 우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890은 이건 애매하잖아요. 맞죠? 40은 어때요? 이거는 홍길동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거는 홍길동이 안 좋아할 확률이 높아. 너무 적잖아. 40이면 한 달에, 이게 한 달 기록이잖아요. 한 달 기록에 40이면 하루에 한 명 정도 들어오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 명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걸 써?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쓰잖아요? 그럼 한 명도 안 들어와요. 이걸 쓰면 한 명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조회수가 적은 걸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좀 더 다른 키워드들로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홍길동은 어떤 키워드를 썼을까? 어떤 걸 안 좋아할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그 반대로 홍길동을 피해서 선택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기준을 좀 드려볼게요. 조회수 기준으로 우린 조회수 낮은 거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0회 미만으로 쓰세요. 사실 100회 미만이 더 좋아. 100회 미만이. 더 확률이 높아요. 어떤 확률? 홍길동을 피할 확률. 홍길동을 피하잖아요. 그러면 인꺽정들끼리 붙는 거란 말이에요. 인꺽정들끼리 붙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최신글이 이겨요. 최신글이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초보들도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로 쓰게 되면 상위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명확해졌죠. 다른 기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이것만 갖고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확률이. 물론 홍길동 중에 자기가 홍길동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 낮은 걸 쓰는 홍길동들이 있거든요. 재수없게 그런 사람들 만나면 못 이기지. 그래서 조회수 기준만으로는 사실은 100%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회수가 낮은 것들로 접근을 하면 전보다는 상위 노출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보면 지금 수박 밑둥이라는 키워드는 100이에요. 100. 이런 건 그러면 홍길동이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왜? 하루에 3명밖에 안 들어온 키워드니까. 근데 인꺽정인 우리는 3명도 땡큐지. 안 그렇습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상위 노출되면 방문자가 늘어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 이런 걸로 소재를 써가지고 글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수박 잘 고르는 법은 3000이에요. 3000. 3000이란 건 하루에 100명, 110명 정도 들어오는 키워드라는 거죠. 그러면 홍길동이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야? 이런 거는 좋아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정도 기준으로 일단 찾아서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명확해요. 이렇게 하면 정말 어떻다? 쉬워요, 쉬워. 좀 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 기준으로만으로 좀 찾으셔가지고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재미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재미가 있어요. 재밌겠죠? 실제로 이거 다 검증해 본 겁니다. 했을 때 상위 노출이 일단 되면요. 아까 뭐 100이 됐든 뭐 100이 됐든 300이 됐든 그럼 하루에 3명에서 하루에 10명 정도인데 하루에 3명, 10명인 그걸로 상위 노출이 돼서 내 블로그에 3명씩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뒤면 90명이 들어오죠. 얘도 한 달 뒤면 300명이 들어와요. 이런 키워드들을 계속 상위 노출시키면. 그럼 방문자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키워드를 고민하지 않고 혹은 이런 상위 노출에 대한 개념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만 쓰면 아무리 내가 글을 잘 썼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노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여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오게 되는 거지. 아무도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름 열심히 좋은 정보라고 막 썼는데 아무도 안 보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키워드를 접근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좀 조회수 낮은 걸로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맞죠? 다시 키워드를 잘 선별하면 상위 노출 확률이 높아지니까 상위 노출이 된다는 건 누군가 검색했을 때 상단에 뜬다는 거죠. 상단에 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선택할 확률이 높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제목이나 이런 썸네일을 조금 더 잘 만드시게 되면 선택을 더 잘 받을 확률이 높겠죠. 이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돼서 수업을 한번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상위 노출이 되고 선택받게 되면 들어오는 순간 방문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이게 쌓이면 방문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애드포스트 같은 것도 달고 재미가 있는 거지. 근데 암만 열심히 했는데 변화가 없어. 재미가 없다 말이죠.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쯤 되면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런 의문이 사실 좀 들어야 돼요. 혹은 좀 예리하신 분들은 이런 의문이 좀 들긴 들어야 됩니다.